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의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 미 대선, 친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이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가상자산의 시장은 시장 외부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함께 코인을 이제 원정해 주실 원정 대장님 모셨습니다. 팀코수의 랩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 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는 곳, 바로 우리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우리 팀코수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 시장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이제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일일 시황 이외에도 시황 이후에 나타나는 변동성 혹은 이제 뭐 현재 무슨 패턴이 등장을 했고 아니면 어떤 추세로 가격이 방향성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갖기 어려운 혹은 이제 알아보기 힘든 정보 같은 거 뭐 경제지표 발표라든가 아니면 코인 관련 뉴스 및 정보 등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제지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면 이전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그 발표 직후에도 뭐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어떤 의미이고 이 가격에는 어떤 의미로 방향성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매 기법의 이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신호등 지표를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해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뭐 판매를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이제 MBN TV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한번 환호서 한번 해주고요. 네.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코인 원정대 그리고 MBNTV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도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종이비행기 방에 들어오는 질문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위해서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난주에 부진한 고용지표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와 또 PPI 등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확실한 이 미국 경제 지표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던 거죠. 미국의 부진한 고용지표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까지도 또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대거 청산된 영향까지도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었습니다.
만일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에서 또 CPI가 기대치 이상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다시 자극이 돼서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터 전문가님께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번 주에 발표가 됐었던 실효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지표가 일단 네. 그렇게 막 나쁜 쪽으로 나와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와줌에 따라서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를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경제 지표의 우려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제는 그럼에도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주말간에서 이제 차트를 지켜보았던 분들께서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던 거를 이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날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 실효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원래 변동성을 포함하진 않으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이 발표 직후 조금 더 커지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말 이후에도 그 방향성이 조금 맞아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일단 어찌됐든 저찌됐든 핵심은 일단 그 나쁘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어느 정도를 해소해 주었어요. 근데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제 파악을 했을 때 이제 메인 이슈는 그겁니다. 메인 어떤 이슈가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볼 수 있으실까요? 어떤 걸까요?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그쵸. 핵심이라고 봐야죠. 어쩔 수 없이 약간 가장 해소를 중요하죠. 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네.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 발표가 나왔을 때 약간 매수세가 들어와 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재차 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상승 채널 상단부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저번 금요일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만약에 상승분에 대한 혹은 발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가격이 상승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상승 채널 상단부 부근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상승 채널 상단부 부근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돌파하지는 못했으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저항을 받고 네. 가격이 떨어져 주었고 지금은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부근을 이탈해준 모습이에요. 네. 상승 하단부 부근을 이탈해 주었지만 57.8K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수평 지지선에서의 지금은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자 일본 캔들 마감이 이 57.8K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재차 하락으로의 이제 매도세가 등장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아 올리면서 상승 채널 하단부 부분을 재차 진입을 해주면서 마감이 된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일지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에서 또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242동평균선 돌파 이후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재차 이탈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 검정색 선인 242동평균선을 이탈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42동평균선 이 가격대가 59K 정도 가격인데 59K 선을 재차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으로 가격이 빠져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신규 매수로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242동평균선을 돌파할 지연정 이 파란색 선인 22동평균선과 주황색 선인 62동평균선이 하반기울기로 현재 내려와 주고 있고 이전 캔들에서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손익비가 좋지 않은 위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20고가 이동평균선 혹은 보라색 선인 이 122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구간 64K 구간을 돌파해주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저항 구간인 20저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242동평균선을 일탈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키고 하락 방향성이 해소되지 않았나 혹은 해소됐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내는 보조지표입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 보조지표인데 이 장기 보조지표의 파란색 선인 K선이 네. 하반기 열기를 유지해주고 있다가 지금은 상반기 열기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네. 이 D선인 빨간색 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항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려면은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인 64K 구간을 단기간 내에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도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의 경우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신호등 지표 기준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신호등 지표 기준으로서도 이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인 초록색 구간이 아니라 응축 구간인 노란색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 혹은 이 검정색 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61K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하고요. 61K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60 이동평균선, 20 고가 이동평균선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지표에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되는 상승 시그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저항 구간이 64K 구간을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차트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을 이어가시고요. 네.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64K 구간을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현재는 이제 좀 더 매수와 매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돌파 이후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매매 타점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봉이라고 하신다면은 짧은 시간봉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한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상승 채널 하단부 부근을 지금은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57.8K 구간, 이 구간이 이전 상승에서 나왔을 때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구간이고요. 네. V자 반등을 이제 성공을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등장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57.8K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수평지지 매물대 구간이에요. 만약 57.8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그마한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56.7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으나 반등 가능성은 조금 낮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제일 좋은 것은 가격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재차 복귀해 준 이후에 이 상승 채널 하단부 추세선을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도 관점으로서 유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으로 빠져 주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줄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예요. 네. 만약에 쐐기형 차트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 부근을 잇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이런 식의 웨지형 패턴,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될 텐데 네. 이 57.8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등장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57.8K 구간을 이탈을 하고 재차 이렇게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되면서 하단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하락 반전형 혹은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네. 무조건 그 반전형 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네.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손절을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면은 이제 큰 거래량과 함께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탈을 했을 때 거래량 혹은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도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7.8K 구간을 버텨주면서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매수 포지션을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240 그리고 20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이후에 어떤 게 나온다고 제가 폭발. 설명을 드렸었죠? 네, 폭발. 맞아요. 폭발이 나와주고요. 이 가격이 수렴을 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을 모아간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러면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 곳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 터져주게 돼요. 그럼 그 네. 터져지는 구간이 지금은 어느 구간 쪽으로 확률이 높느냐? 지금 저항 구간을 지지 구간이었던 24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았을 때 하방 기울기로 강하고 저가 이동 평균선 혹은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맞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전 끈들에서 이 사각형 신호인 상승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으나 지지 네. 구간이 아니고요. 현재 관점에서 네. 57.8K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니까 57.8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었던 작도 관점이랑 이제 비슷한 관점이 유지가 되는구나, 근거가 하나 더 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도 관점으로서 진입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네. 중기,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이제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으나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였으나 이 과매도권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네.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저점 구간에 존재하고 과매도권에 존재하고 있으면은 보통 돌파를 하면서 남들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사고 과매수 구간에 팔아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초보자 네. 분들이라면은. 근데 다만 그 생각은 옳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하방 폭발은 과매도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고요. 네. 상방 폭발은 감매수 구간에서 등장을 해줍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이 없고요. 저항 구간은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네. 차트로서 보았을 때도 현재 뭐 자그마한 수렴권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도 현재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하방적으로 가격이 터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럼 반대로 상승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현재 구간을 가격대가 버텨주면서 이 하방 기울기인 22동 평균선과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적으로 해소시켜줘야 해요. 그러려면은 57.8K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조금 더 가격이 버텨주거나 가격이 버텨준다라는 것은 옆으로 횡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고가 부근을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고 급등이 나와줌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상방으로 전환될 때 리테이스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내려와주고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까지는 가격이 상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으나 네.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매수 관점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깔끔하게 이제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인 시간봉 좀 흐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알트코인 시장들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해를 하려면은 비트코인의 차트의 상승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럼 일단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비교해 보기 전에 앞서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긴 했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점에서 제가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져주면서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락 지금 반전 쪽으로 빠져주고 있죠. 네. 일단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전 제가 방송에 설명드렸었던 57.22% 수평 지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도미넌스 이 퍼센트가 빠져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 돌파를 하였으나 리테스트 지지가 발생해주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긴
장악형 캔들이 등장을 해주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 뭐 쌍봉이라든가 헤드앤숄더라든가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이 등장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 강한 매도 캔들로서 의미가 큰 캔들이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 주었을 때 비트코인의 차트가 지금은 가격이 같이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가격을 보았을 때 현재 이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저항을 받아주었으나 매물대에서의 반등이 나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럼 현재 이 57.8K 혹은 그 밑에 있는 53.5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에서의 매물대에서의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반전형 패턴,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였고 지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사태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주게 되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가격이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머물고 있었던 자금 혹은 네. 신규 자금 쪽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비트코인이 횡보 그리고 도미넌스가 하락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그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알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횡보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인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져줄 시에는 네.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자금을 조금 돌리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우리가 어떻게 좀 흐름을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야겠죠?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07%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210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0.08% 상승하고 있습니다. 367만 7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88% 상승하고 있네요. 80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EVG 70.6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92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시아 뒤쫓고 있는데요. 14.47% 상승하고 있네요. 6.085원의 가격입니다. 커브 11.61% 상승해서 394원, 수위 8.45% 상승해서 1,37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코인 7.58% 상승하고 있네요. 0.738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센트 11.87% 하락하고 있네요. 44.33원의 가격. 룸네트워크 9.89% 하락하고 있습니다. 66.72원의 가격입니다. 스레스홀드 8.04% 하락하고 있습니다. 33.3원의 가격. 마지막으로 오디오스 7.69% 하락하고 있네요. 16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 2.1% 하락하고 있고요. 캐지노 독스월드 1.83%, 비트코인 2.99%, 어베일 1.57% 하락하고 있습니다. EVG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68.0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흐름 짚어봤는데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함께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석 같은 종목을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RSS3, 제타체인, 커브, 리플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입니다. 가격부터 리플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부터 볼게요. 2.2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만 4,8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솔라나의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었던 것처럼 브라질에서 먼저 솔라나 ETF를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솔라나 앞으로 더 오를 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의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막 관심을 가져 계셨을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ETF 관련 뭐 찌라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관련 소문 같은 경우에도 많았었고요. 네. 일단 저도 그렇고 뭐 라누님이나 도비님도 그렇고 추천 코인으로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일단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렴 상단 돌파 이후 25만 8천 원 매물대 돌파를 실패해주고 23만 1,500원 매물대를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준 모습이고요. 네. 상승 추세선 혹은 이제 수렴 상단부 리스테스트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성공을 해주었으나 재차 23만 1,600원 정도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하고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 작도적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종 솔라나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란색 선인 20 그리고 60, 120, 240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예요. 현재 구간에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 고점 부근과 저점 부근을 이었을 때 아직까지 명확한 삼각 수렴의 패턴이 등장해주지 않은 모습이지만 단기간 내에 폭발이 나와주지 않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관점에서 솔라나를 이제 매수나 혹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해보게 된다면은 이후에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해주거나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될 때 그 타이밍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그때 이제 매수나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은 코인이고요. 지금은 다만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이 검정색 선인 240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솔라나 코인 뭐 브라질에서 ETF 상장도 되었고 네. 난 솔라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솔라나 코인 차트가 약간 비트코인의 차트랑 비슷한 모습의 차트예요. 240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응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보조지표의 상황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으로서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하셔라. 왜냐? 장기 K선의 이 파란색 선이 골든크로스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사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저항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23만 5천 원 정도 선인데요. 23만 5천 원 구간을 돌파하고 나고 사셔도 네. 이 전고점 부근인 27만 3,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매도 관점으로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을 이제 이탈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이 이 상승 추세선이 존재를 해요. 상승 추세선 하단부가 가격대로 따져보면은 18만 6,500원 정도 선이고요. 네. 18만 6,500원 선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정도 구간이 있는 16만 8천원에서 17만 3,000원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이 초록 구간에 재차 진입을 해 주었으나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고 지금은 다시 노란색 구간에
진입해준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마감이 밴드 1선 구간인 23만 4,500원 선을 재차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행이겠지만 현재 구간을 이탈 그리고 242동 평균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 노란색 선 구간의 기준으로 이 주황색 선인 밴드 2선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밴드 2선까지 가격이 하락해주게 된다면은 밴드 2선이 올라준다라고 가정을 할 시 15만 5천 원 정도 구간선까지는 가격이 하락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는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지양하셔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살펴보러 갈 건데요.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리플 0.7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죠.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그러니까 RLUSD의 베타 테스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탈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인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RLUSD는 아직까지 구매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이제 규제 승인을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완전히 뒷받침이 되고 또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코인이 참 재미난 코인이에요. SEC와의 승소 관련. 네. SEC 관련 이제 뉴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펌핑감이 심했던 코인이고요. 네. 이전에 920원 매물대 구간을 실패를 하였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820원 수평지선을 이탈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분할 입자를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823원 매물대 이탈 이후에 재차 가격이 빠져주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나 823원 매물대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20원까지는 상승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92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네.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950원에서 970원 정도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9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전 차트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굉장히 꼬리들이 많이 달려있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네. 이 구간 가격대가 1110원까지 존재를 하고요. 그 말은 즉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어도 이전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물려 네. 계셨던 분들이 많은 호랑이 코인이기 담배 때문에 피던 시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언정 저항을 받고 매수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장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져 주었을 때 어느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하면 좋겠느냐?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55원에서 665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실패를 하고 가격이 빠져준다라고 한다면은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30원 구간을 이탈을 하실 때 손절 로스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난 매수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승 추세선 구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쪽 구간 가격대가 이전 꼬리 저점 매물대 구간인 565원 구간이고요. 565원 구간에서 반등 시 마찬가지로 단기 관점으로선 매수 타점으로서 진행이 가능하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 지금 현재 242동 평균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동평균선의 모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평선이 응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폭발이 나준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럼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저항 구간은 20고가 이동평균선인 850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85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은데 850원 구간을 돌파하면은 바로 위 상단 구간에 꼬리들이 달려있는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은 리플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서 폭발 관점으로서 진입을 할 거면은 안전한 진입 관점은 최고점 부근인 91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주거나 아니면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나는 뭐 리플 같은 경우 아직 익절 포지션이지만 나 조금 더 빠져지게 된다면은
이제 735원 구간인 네. 이제 구름대 선스팬 원선, 투선 그리고 122평, 62평선이 존재하고 있는 735원보다 살짝 아래인 이제 715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전량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포지션 어떻게 이제 대응하셔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커브 되겠습니다. 커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커브 11.33%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3원의 가격 형성해내고 있네요. 커브코인의 정식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다오 토큰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등장한 디파이 토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커브는 커브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커브 플랫폼의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해내는 이제 투표권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유동성 제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활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의 플랫폼은 유동성 풀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토큰 간의 스왑을 제공하는 그런 디파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또 이더리움 기반의 비트코인 토큰 간의 이 교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커브 코인 더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적으로 상각 수렴이 진행되었던 코인이에요. 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수렴 상단 부근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으나 이쪽 상단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재차 가격이 빠져주었고 신저점을 갱신해 주었지만 신저점을 갱신해 주면서 이제 매수세가 급등하면서 나와주었고요. 네. 수렴 상단 구간을 재차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은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커브코인 같은 경우 신저점 갱신을 하고 반등이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은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이쪽 고점 구간 네. 410원부터 43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다음 저항 매물대 구간인 520원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코인이긴 해요. 네. 근데 다만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행스팬 원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저항을 받아주게 될 시 20고가에서 저가에 존재하고 있는 22평 밴드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반등을 실패를 하고 저가 부근을 재차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재차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신저점 구간과의 이제 이격도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저점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신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26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코인을 추천드리진 않는다.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거라면은 작도 네. 관점에서 존재했었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고점 기준으로 430원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43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인 520원 수평저항 선이나 아니면은 내려와주고 있는 이 122동 평균선을 목표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짚어야 되는지까지도 짚어주셔서 커브코인 현재 눈여겨보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 RSS3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RSS3 4.2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RS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월 달에는 구글 클라우드랑 노드 운영자가 이렇게 합류한다. 이런 호재거리가 있었고요. 또 7월 달에는 엔비디아 스타트업, 이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회사들과의 호재거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RSS3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RSS3도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S3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을 제외하고 본 게 된다면은 또 하나의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네. 하나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이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하락세기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지금은 반등이 나와 주었으나 네. 이 추세선을 이제 지우고 보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저항이 등장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꼬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럼 현재 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등장을 해주게 되려면은 당연히 현재 저항 구간인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하고 네. 그 구간 가격이 단기적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대가 네. 185원 구간이고요. 그럼 185원 구간 돌파 시 다음 매물대 구간인 235원 혹은 이쪽 저점 구간에 또 저점 네. 구간을 이탈하고 리스트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져 주었죠. 그럼 그 가격대가 어디냐? 216원에서 235원 정도 구간인데 네. 그럼 17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방금 설명드렸었던 215원에서 235원을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럼 현재 구간 진입 이후 저점 구간으로 손절을 잡게 되면은 113원으로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다만 네. 22이동 평균선 밴드 구간까지 이격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 말인 즉슨 가격 반등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더라도 이 저가 22평, 20고가 이동평균선에서의 저항이 네. 예상되는 모습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적어도 22이동평균선의 교류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될 때 이 네. 내려오는 62이동평균선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요.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현재 이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밴드 2선 정도 구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네. 밴드 2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저항이 야기되는 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RSS3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요. 현재 이제 RSS3 이제 담아두셨던 분들께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도대체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트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골라주시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거죠? 네, 바로 제타체인 코인이고요. 네, 제타체인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제타체인 3.38%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94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제타체인의 코인 가지고 오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이 발굴 코인을 저희가 네.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네. 일단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반전형, 아니 상승 반전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어요. 뭐 완전한 형태의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해 주었다라고 보기엔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저점 구간을 이었을 때 약간 추세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완벽한 형태의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 구간을 꼬리 기준으로 이었을 때 돌파를 네. 해 주었고요. 매수세가 강하게 돌파와 더불어 리스트 지지 나와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신뢰도가 높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았고 근데 다만 현재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인 1,050원에서 1,100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이틀 연속 꼬리를 달고 말아내리는 캔들 패턴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타체인 코인 지금 당장 매수를 하셔라 이건 아니고요. 네.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고려 가능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건 왜냐, 이 보통 V자 반등 패턴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파동
이 상승 조정 파동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돌파 기준으로서 시나리오를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 파동이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그럼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심 코인으로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1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게 될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만약 그 네. 타이밍이 시점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1차 목표가는 작도적 관점에서는 1245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까지 노려볼 수 있고 네. 이동평균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22동평균선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다만 지금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10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스팬 원선을 돌파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매수 리테스트 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 제타체인 짚어주셨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이렇게 우리 날아갈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방송을 보시면서 진짜 저 전문가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나도 좀 함께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이 비행기 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요. 생방송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이제 한 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민호 혹은 민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바이누와 비트토렌트 매수 타이밍 또 가격대가 언제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셔서 이제 신규 진입 가격인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시바이누 현재 가격 0.019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서 이 분께서는 초기 얼마의 진입이 적당한지 가격이 더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고 계세요. 시바이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행량이 1000조 개로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한대로 발행이 되는 도지코인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띄우는 이 밈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시바이누 어느 가격선이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 좋은 가격선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바이누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던 모습이고요. 상승을 상단부 리스테스트 구간에서 지금은 가격이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 리스테스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현재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단기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작도적 관점상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고 그럼 매수를 언제 하느냐? 하락 추세를 상단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을 때 가격대로 따지면은 0.0217원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0.0217원을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나 그 다음 저항선 구간인 0.0232원의 네. 수평 저항선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야기를 하려면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함과 더불어 0.0232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도 돌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빠르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 기울기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동 평균선 돌파 이후 이제 하방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기엔 리스크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신규 진입의 관점은 좀 더 위험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인 원정대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 네.